여러분들 지금 요즘 세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 들어서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 또 어떻습니까? 무역 규제 맞죠? 이제 미국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또 따라서 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총성이 없지만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그 BC 4세기경에 그 필로포네스 전쟁사라고 쓴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전쟁이 필연적인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스며드는 두려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국가로 부상을 했었어요. 막 떠오르는 그런 신흥국가였고 거기에 엄습해오는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에 어떻습니까? 스파르타는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제 중국과 어떤 미국을 보는 그런 형국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어떻습니까? 중국이 막 신흥국가로 막 부상을 했죠. 그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 GDP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두 자릿수를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그 미국은 그 신흥국 중국의 어떻습니까? 급부상과 미국은 G1 국가로서 위상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중국은요 원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맞죠? 지금도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예전에 그 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소련과 미국의 양대 강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은 소련이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미국 자유주의 자본주의 딱 두 개로 나뉘어서 양상이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소련이 붕괴가 됐죠.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급부상을 한 게 누구냐면 중국이거든요. 맞죠? 그 왜 부상을 했을까? 중국과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딱 한 나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누구냐? 미국이 어떻습니까? 가장 강대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소련이라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소련이 이제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무너지게 된 배경에는 뭐냐면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왜 무너뜨렸을까? 이 부분들이 소련이 이제 급부상하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불안했겠어요? 안 불안했겠어요? 불안했겠죠. 불안하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나라 하나만 있어야 된다. 강대국은. 근데 또 한 나라가 급부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그때 마침 소련하고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소련하고 중국이 뭐였냐면 둘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우리도 보면은 같은 이상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 하더라도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련하고 중국과의 어떤 약간 완력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력 관계가 있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소련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틈새를 노리고 미국이 누굴 도와줬냐면 중국을 도와주게 된 거예요. 중국을 이제 도와주게 되면서 중국이 어떻습니까? 시장을 또 개방을 하게 됐고, 그다음 중국과 어떻습니까? 이제 무역 어떤 이런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세계 무역기구에도 어떻습니까? 등장하게끔 만들어주고 밑에서 엄청나게 서포트를 해주게 되면서 소련이 붕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는 점점 급부상을 하게 1990년대 이후에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배경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국은 누구 때문에 컸냐면 미국이 키워준 거예요. 원래는. 맞죠? 미국이 키워준 거예요. 미국이 키워줬는데 소련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GDP의 37%까지 끌어오르자 소련을 갖다가 박살냈죠?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 당시 어떻습니까? 미국의 GDP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중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판을 깔아주고 세계 무역에 등장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급성장을 하게 됐고 모든 무역이 중국으로부터 통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점점점 제조업이 발전하고 막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보이지 않았던 미세먼지가 어때요? 미세먼지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없었잖아요. 근데 중국에 보면은 이 동해안 쪽에 보면은 이제 바닷가 쪽 있잖아요. 거기다가 공장들을 많이 신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은 서해안 쪽이죠. 중국으로 보면은 동해안 쪽이니까. 동해안 쪽에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중국이 당연히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매연이 더 많이 뿜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매연이 다 어디로 가요?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불면 다 우리나라로 오는 거야.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로 미세먼지가 음습해 왔었는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많아요, 적어요? 요즘에 옛날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계속 미세먼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국 공장들이 물 많이 닫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인 이 나라에 도전장을 내미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급부상을 하고요. 그 급부상하기 전에 미리 일본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잃어버린 30년이 왜 있었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의 그 GDP의 38%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쪽만 나라에서 GDP 38%까지 따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프라자 협의를 통해서 미국, 일본을 제재를 하게 된 거예요. 제재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일본이 어떻습니까? 나락으로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 프라자 협의 이전에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그동안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경제력이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한 3배까지 따라왔죠? 옛날에 20배 이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잃어버린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많이 어떻습니까? 경제력을 좀 따라간 거죠. 따라간 거예요. 지금 따라온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배 이상 정도 경제력이 차이가 난다. 이분들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일본을 갖다가 내려앉힌 거예요. 내려앉혔는데 그동안 일본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개인은 돈이 없어도 일본은 나라가 돈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근데 일본은 왜 돈이 많냐면 그리고 일본을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돈을 버는 방법에 딱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뼈 빠지게 해서 돈을 버는 방법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물 사가지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고정적인 임대소득 있죠? 그것도 우리 소득수지라고 하는데 소득수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뭐였냐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은 것 같다가 외국에다가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부동산을 많이 하고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수출 수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뼈 빠지게 일을 안 해도 어떻습니까? 그 소득의 절반 정도는 소득으로 발생을 하는 게 각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30년 동안 버티고 그 암울한 터널을 뚫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경제 성장이 다시 됐죠. 지금 현재 일자리가 막 지금 현재 부족할 정도로 일본이 점점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성장을 하냐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미국한테 또 딱 붙었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 중국이 또 성장을 합니다. 일본이 쇠퇴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중국은 다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중국이 어떻습니까? 10년 전 있잖아요. 10년 전에 미국의 GDP의 41%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딱 일단 30% 4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내리깝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가는 어떻습니까? 초대 강대국은 자기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런 논리가 딱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세계가 어떻습니까? 재편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두더지 게임 아시죠? 톡톡 머리 치듯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국도 급부상하는 가운데 GDP의 41%까지 올라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10년 전에 뭘 겪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죠. 위기 상태에 몰리게 된 거예요. 사실 미국 자체도 위기 상태에 몰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추스리기 바빴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다음 일단은 맷집을 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세월을 10년 동안 하면서 지금 미국이 다시 어떻습니까? 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있죠?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뭐예요? 중국이 미국의 GDP 65%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분들이. 사상 지금 최초 아니에요. 이분들이. 여태까지 40%만 되면 무조건 규제가 들어갔는데 65%까지 들어가 거기에서 더불어서 시진핑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세계에서 최고 가는 원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야망을
어떻습니까? 선포하게 됩니다. 그죠? 그 뭐 차이나 드림이라는 얘기 있고 중국몽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2030년까지 해서 우리 그 일본 어떤 중국에서 어떤 제조업 국가로서 혁신을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국가를 선도할 수 있는 AI, G5 뭐 이런 어떤 기술 차세대 미래 기술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본에서 다 확보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무역은 중국으로부터 통한다. 이거를 이제 만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 1대1로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1대1로 사업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걸 아시아를 다 하나로 묶으려고 그 하나로 그 엄청난 야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시진핑이 어떻습니까? 장기 집권을 하게 됐죠. 정치적인 기반을 이번에 닦게 됐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들 키워놨는데 니들이 어떻습니까? 나를 이기려고 한다. 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미국에서는요, 내가 너희들을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니네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를 넘어서서 군사, 경제력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제 이기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으니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열받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GDP 65%까지 이뤘는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무역전쟁, 통성 없는 무역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지 알겠어요? 지금 성경에는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예언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이 제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어떻습니까?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국가로 마지막까지 남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중국을 이제 제재를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화웨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화웨이를 깔까요? 이분들이. 이 화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뭐냐면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무선 네트워크, 무선 통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5G 기술이라는 거예요. 5G 기술. 그럼 뭐 5G 기술이 뭐 어때서 이분들이. 자, 이 5G 기술 하나가 어떻습니까? 독점이 되고 이 기술 갖다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산업이 5G 기술로 통합이 됩니다. 무선 인터넷 어떻습니까? 무인 자동차 여러분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어떻습니까? 뭐 로봇, AI 어떻습니까? 뭐 우주선, 비행기 할 거 다 모든 것들이 뭐로 시작이 되냐면 이 5G 기술로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응? 그러니까 이게 무선 통신 장비 업체가 이 화웨이인데 물론 화웨이는요 핸드폰도 만듭니다. 핸드폰도 만드는데 이 워낙 미국이 볼륨이 크다 보니까 중국이 화웨이가 어떻습니까? 삼성 다음이에요. 화웨이가. 그럴 정도로 급부상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핵심 기술은 뭐냐면 이런 핸드폰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5G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5G 기술을 얻다가 어떻습니까? 무역 규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5G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이라든지 업체를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싹을.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인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더 키워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미국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자르자라고 해서 지금 무역 규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각 나라는 모든 나라는 지금 미국과 한통속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력이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경제적인 제재를 받으면요. 순간 하루에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한번 규제가 들어가면은 딱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소련처럼 무너지거나 일본처럼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 미국은요. 중국과 지금 어떤 상황에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치킨 게임은 결국엔 뭐냐? 한 놈이 죽어야 돼요. 알겠어요? 한 놈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나름대로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 미국을 능가하기에는 어렵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는 규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전에 대만 같은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어떻습니까? 수교를 했던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국은 홍콩, 대만 이런 나라들을 다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어떻습니까? 뭐 어딘가요? 어떤 그 쯔위라고 아세요? 쯔위 사태가 한번 벌어진 게 있어요. 자기가 대만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논란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자, 있잖아. 대만은 중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대만을 정통 국가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이거를 그 다음에 건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홍콩도 어떻습니까? 옛날 영국에서 반환이 됐죠. 원래 반환이 됐지만 현재는 자치국가로 지금 면모를 이루고 있지만은 자꾸 중국에서 정치인을 앞세워서 하나로 중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100만이라는 700만 총 인원이 한 700만인데 그 중에서 100만이 들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분들이. 그런데 그거를 뒤에서 뒷배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중국으로 집중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롯데라든지 뭐 삼성,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다 떠나고 있어. 어디냐? 베트남, 필리핀 옆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드 문제로 인해서 점점점 어떻습니까? 뭐 계속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다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니까 중국에서 지금 롯데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이 부분들이.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세계의 급류를 거슬릴 수는 없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라든지 초국적 기업들이 다 중국에서 빠져서 중국에 바로 붙어있는 나라들 있죠. 자, 그러면은 붙어있는 나라에 대만, 홍콩, 뭐 베트남 뭐 이런 동남아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로 점점 이 공장을 다 이전하고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시진핑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트럼프 정권이 바뀌지 않을까?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으로 혹시나 바뀐다 그러면은 또 옛날에 또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혹시나 그런 마음과 아니면 교만함. 뭡니까? 아직 우리는 살아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술력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결국에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중국을 등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 극대 관계로 가게 되면 중국은 점점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일단 빠져나가게 돼요. 지지 기반이 떨어지고 경제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 한번 경제력이 무너지면 생각해 보세요. 한번 빠져나간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한번 빠져나가면요 들어오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잖아 상대방에 대해서. 딱 가면은 쟤네들 또 제재할 거다. 이분들이 아니까 이제는 한번 급물살처럼 쭉 이제 빠져나가면 중국을 지지 기반을 삼았던 그 많은 나라들이 다 기업들과 함께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나서 미국은 어떻게 또 견제하냐면 옆으로 빠져나갔죠. 그다음 미국이 어떻습니까? 인정을 해주잖아요. 나라도 인정을 해주고 어떻습니까? 그다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의 경제력을 도와주잖아요. 베트남 경제력을 도와주고 어떻습니까? 필리핀 경제력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부자가 되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들은. 근데 중국에서는 견제할 나라들인데 바로 옆에 보면은 옆에 나라가 다 견제할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견제할 나라들과 미국이 친해지고 있어요. 친해지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미국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무기를 팔죠. 미국은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뭡니까? 무기 파는 거, 무기. 응? 그래서 경제력을 도와주고 경제가 살아나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베트남에 무기 팔고 필리핀에 무기 팔고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미국의 무기가 중국의 어떻습니까? 주변으로 어떻습니까?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중국을 에워쌉니까? 안 쌉니까? 에워싸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제력이 무너지고 군사적인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중국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나 이미 미국은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거스를 수 없는 길이에요. 이거는. 이분들이. 근데 이 길을 일본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나라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왜 그럴까요? 지금 부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생각은 이겁니다. 이번에 뭐 문제 보니까 뭐 여러 문제로 해서 뭐 대법원에서 판결 문제로 인해서 일본이 뭐 기분이 상했다. 결국엔 뭐 이런 거로 하긴 하는데 결국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외형적인 문제고 안에서 들어가 보면은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많이 키웠다 이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잖아요. 원초 기술. 이 핵심 기술들이 다 반도체로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이 반도체 생산량의 거의 55%를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물론 일본하고 우리 대일 수출 수입 관계를 보면 우리는 항상 적자예요.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니까 당연히.
그 핵심 기술을 수입하니까 맨날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있어야만이 반도체를 만들고 그 반도체를 갖다가 미국 또 일본 다시 그다음에 중국 각 나라에 어떻습니까? 반도체를 팔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 삼성에서. 근데 그 50%로 팔려나가는 이 반도체 시장과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 일본에서 보니까 많이 컸잖아요. 많이 컸죠. 지금.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일본을 지금 안 좋게 보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더욱 그렇잖아요. 적대시할 정도로 아주 외교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그러고 보니까 이 차에 어떻습니까?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본때를. 왜냐하면 경제력이 3배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경제력이 3배가 차이가 나고 문제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가장 엑기스예요. 우리나라 거의 수출을 한 90% 이상 수입하여 오는 건데 수입해서 어떻습니까?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 제품이 없으면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못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차세대라는 거예요. 차세대. 예? 근데 우리나라가 더욱 좀 더 잘하기 전에 싹을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를 규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일본도 미국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니네들 우리 반도체 원초적인 기술 때문에 이만큼 먹고 잘 살았잖아. 맞죠? 그렇게 해서 삼성이라는 이 초국 조가가 탄생이 됐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일조했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는요 수출로 먹고 살아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수출이에요. 수출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수출 문제인데 수출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휘청거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그 수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근데 반도체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죠? 자, 이걸 노린 겁니다. 이분들이. 이걸 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노리고 있는 이제 일본 아베 정권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뭐냐면 자,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중국을 규제하죠?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규제하니까 이번에 화웨이하고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화웨이와 거래를 안 하니까 반도체를 어떻습니까? 2배를 더 우리한테 수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중국이.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이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치 보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떤 진짜 완전히 샌드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는요. 자, 일본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소득 수지가 발생하는 나라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노후 준비 잘 되셨습니까? 노후 준비?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죠. 만약에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은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고라도 살겠죠? 여러분들 노후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월별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본은 소득 수지가 발생을 하는데 뭐요? 우리나라 소득 수지가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일본은 소득 수지가 그 나라에 이 돈이 들어오는 거의 절반 정도라서 잃어버린 30년을 갖다가 버텼지만 우리나라는 당장 수입이 끊겨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쫄쫄 굶어야죠. 죽습니다. 분들이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본은 그 부분들을 우리나라 노린 겁니다. 이분들 급소를 한마디로 찔러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원천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뭐 기술 확보해서 우리나라 공장 지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걸 만드는 그 기술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근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허를 찌르는 무역 규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현재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더욱이 우리나라는 소득 수지도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이 만약에 안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엔 이게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당연히 수출을 해야 되니까 옛날 베네수엘라가 뭘로 먹고 살았어요? 석유 팔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물건을 팔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죠. 자, 베네수엘라가 말랐잖아요. 그 결국에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포퓰리즘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걷는 거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쪼고 대기업들을 위해서 더 쪼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걷죠. 그다음 부동산에 지금 재산세 더 많이 걷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걷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라의 화폐를 발행을 해야 돼요. 돈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찍어내야 되는데 돈을 자꾸 찍어내면 낼수록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도래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국에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은 떠나요 안 떠나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자기한테 조금만 피해 간다 그러면 돈은요 몸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윗대가리부터 떠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있는 사람들이 그 베네수엘라가 결국에는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세금을 거치는 그 주체 세력이 없어졌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체 세력이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돈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쓰려면.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돈 없는 사람들 쥐어짜도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없는데 자꾸 돈을 써야 되잖아요. 국가 돈이 없고 돈을 써야 되니까 결국에는 뭘로 하냐?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물가 인상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돌아가느냐?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국민들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당장은 30만, 50만 원 받아서 좋긴 하지만 나중에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300만 원, 500만 원이 돼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참치 한 캔 사는 데 있잖아요. 월급의 3분의 1이 들어갈 정도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참치 캔 하나 사는데 월급의 3분의 1이 들어가요. 참치 3캔 사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다 말라요. 월급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나라에서. 그러면 중산층이 무너지는 건 순간이죠. 왜 돈 있는 사람 떠났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 있는데 중산층이 참치 3캔을 먹으려면은 자기 있는 돈 다 써야 돼요. 이제는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중산층도 마르는 거예요. 마르고 어차피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쓰레기통 뒤졌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 수출에 대한 규제가 잡혀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맞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어떤 세상이 불안해지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 가장 인기가 있는 게 금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금을 찾고 그 다음에 또 뭐 찾습니까?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토지를 찾게 되는 거야. 토지하고 금은 옛날부터 안정적이었죠. 지금 여러분들 토지 사는데 지금은 뭐 몇십만 원이면 사겠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사야 될 거야 아마. 평당.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나중에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디노미네이션 하잖아요.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줄이지만 그래도 또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습니까? 뭐 20, 30%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올라가 보는 거 보세요. 만 프로, 2만 프로씩 올라가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근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다 잘 사는 것 같고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뭐 여행 다니고 얼마나 막 사람들이 편안하게 많이 살아요. 부분들이. 맞죠?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6, 7년 만에 망했던 것처럼 그러한 어두움은 순간 드리워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여러분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준비를 해야 돼.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땅으로 가지고 있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자산에다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는 이 길이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출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 활로가 만약에 찾아지지 않으면 이 반도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이제 후방 산업도 많잖아요. 그 후방 산업들까지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러나 복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법인세라든지 또는 재산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걷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맞죠? 근데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어떤 이제 포퓰리즘 정책에 인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들이 다 실패한 사례들이에요. 근데 그 실패한 사례들을 또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펴업기는 가장 좋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눈에 이게 머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좀 더 깨어 있어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이분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이 평생 몸을 어떻습니까? 바칠 거냐,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올바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될 거냐. 분명히 이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 또 쓰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날 이 경제 문제처럼 이 신앙의 문제도 똑같이 또 한 번에 여러분들은 겪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맞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경제에 대한 얘기 이렇게 흐름을 좀 얘기했는데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아주 100%가 아니더라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신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계가 통제가 되는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에 의해서 중국은 어떻습니까? 제압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는 게 중국과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량이요 거의 30%가 육박해요. 28%입니다. 중국과 28%고 미국과 15%예요. 지금 당장 이제 중국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중국과 그만큼 교육 활동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순간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나라에 끼치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바로 옆에 있던 여태까지 우방국가라고 했던 그 일본마저도 우리를 등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일본도 난리죠? 중국도 더 난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더 난리예요. 옛날처럼 막 우방국가라고 지원해주고 않잖아요. 이분들이. 일본, 미국,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중국, 바로 어떻습니까? 북한까지 우리나라는 포위된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과연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중심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